물리학. 지금 물리 그. 이따가 근데 저 화장실 가야 돼요. 이따가 엄청난 실험 빨리 하자고요. 무지개 만들기. 물리. 무지개 만들기. 네. 너를 쳐 죽이면 무지개 만들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다녀도 돼요? 네. 가만히 나가 사이즈 바꿔는 거야. 진짜? 벌써 왜 벌써 나요? 가스로는 너 망해돼. 어? 오마해. 근데 인규가 너무 섹시해. 강이야 그러지 마. 내가 그만 보고 돌아가. 저는 아무것도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이현우 저 현우. 지현우. 얘네 둘 이상해졌어 갑자기. 머리 상해. 야, 뭐 이상한 소리 했어. 응. 너 원래 이상해.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자, 중력장 내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자, 연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해요. 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력장의 운동에 대해서 보자. 중력장 내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중력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력장이라고 하니? 중력이 작용하는 미치는 공간. 자, 미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 했는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중력은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거리가 지구. 무한대인 곳까지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중력이라는 걸 준 힘이 바로 원래 힘이 뭐야? 만류인력이라고 해. 만유의 인력. 자, 그래서 만류력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발음이가 너무. 여러 가지 힘의 소리 다룬 적이 있었어요. 자, 누가 얘기했죠? 만류 법칙은? 뉴턴. 뉴턴이 이야기한 법칙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뉴턴이 얘기하기를 우주 공간에 모든 물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힘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만류 인력이라고 붙였던 거지.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었고 이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m1인 물체, m2인 물체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때 두 물체가 서로를 당기고 있어. 오케이? 서로가 서로를 당기게 되는데 이때 당기는 힘을 다음과 같이 약속해서 쓰기로 했다. F라고 하는 것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라고 하자.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고 하고, 자,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만물력 상수. 그렇지, 만류인력 상수라고 한다. 네 집 딸내미야, 그렇게 똑똑해? 엄마 진짜. 자,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자 힘을 이렇게 만류력이라고 해서 약속해서 쓰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식은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구 근처에서의 만류력을 살펴보자. 지구 근처에서의 만류력을 뭐라고 부른다고? 주로 중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중력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지구 근처에서의 만류력이 되는 거야. 여기 지구가 있어. 되게 잘 봤어. 자, 얘를 라지 M이라고 하고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여기에 스몰 m인 물체가 있었다라고 할게. 이 물체를 지금 누가 당기는 거지? 지구가 당기는 거지. 이때 힘의 크기를 만류 법칙 그대로 써보면 F는 G 곱하기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게 됐대. 이때 G 값은 변하지 않는 상수 값이었지. 지구 질량도 어떻게도 안 변하겠지. 지구 반지름도 안 변하겠지. 이 안 변하는 값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자주 반복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mg라고 쓰기로 한 거야. 여기서 위식 아래식을 비교하게 되면 g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지? 라지 R 제곱분의 g 라지 m이라고 쓰고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이 얼마가 돼?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라고 불리는 값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다룰 때 앞으로 뭐라고 다룬다? mg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mg 계속 그렇게 쓴 거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본 거지 이거는, 그치? 전에 여러 가지 힘에서 했었어.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을 살펴보자. 사실은 이 G값은 약간씩 달라진다. 지구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높이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오케이? 평균적으로 9.8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운동은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 자, 여기 어떤 기준면이 있어. 보통 기준면은 지표면을 잡고 있다라고 해. 왜 시간이 더럽게 안 가? 현우야, 시간이 더럽게 안 가? 시계 보면 더. 꺼내서 네가 돌려. 계속. 괜찮다. 그런다고 시간이 가나? 또 그러네. 전현우가 지금 시계 보다가 3번쯤 걸렸어. 아니, 아까 전 시간에도 엄청 걸렸어요. 왜? 집에 뭐 있어? 빨리 가서 게임 해야 돼? 근데 근데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이 롤을 기다리고 있어? 너가 롤에 들어가길? 응? 롤하기? 수업이 재밌어. 하면 수업 재미없잖아. 수업 재밌어가지고 늦게 끝내기 바라지 말고 시계를 보는. 아, 그런 거야? 기특한 거. 더워. 자, 얘는 자, 가만히 놓게 되면 자, 처음 속력이 얼마가 되지? 0이 되는 거지. 맞아요? 가만히 놓으면 0이란 말이야. 자, 이때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게 되지? mg라는 중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한 거지.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합해 봤더니 얘는 뭐라고 써? mg라고 쓰는 거야. mg라고 써. 우리 현우는 책은 하나도 없고 종이접기만 했구나. 종이접기 뺐어. 아까 근데 뭐 지금 책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야, 수업 듣는데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 어디니 세상에? 어?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태도가 아니잖아, 그거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혼난단 말이야, 너 자는 동안에. 어? 체계도 없고 기록도 없으면 너가 아인슈타인인가? 한번 딱 들으면 머릿속에 탁탁탁 와서 기억할까? 아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책상에다 낙서하고? 아 이거 펜 끝에가 뭐가 묻어가지고. 뭐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뭐 펜 묻든 뭐 하든. 다미는 이때쯤에 울었는데 안 오네? 그때 근데 선생님 지금 목소리랑 저한테 화내실 때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뭐라고? 네 그렇게 하셨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는 거야? 웃어! 저는 어디서 크크거려 이놈 시키? 이랬단 말이야? 그러셨어요. 공부하는 습관을 1학년 때부터 잘 가져야 돼. 네. 알겠니? 선생님이 말하셨죠. 지금 1학년 때부터 습관을 올바로 들여놔야지 나중에 과학고 가거나 과학고 생활하고 대학 가서도 다 연장이 돼.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 제자 중에 항상 하는 얘기 애들 중에 하나지만 뉴럴링크에 들어간 아이가 뉴럴링크라는 곳이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뭔지 얘기는 해줬잖아. 이게 인간의 뇌와 기계장치, 그 다음에 컴퓨터 칩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분야야. 알려주시면 너무 꼼꼼해. 근데 너 계속 잤잖아. 그래서 선생님 제자 아이 중에 인천고등학교 13기 아이가 있거든. 이 13기 선배 지금 참고로 30기야 1학년이. 이 13기인 이 친구가 몇 살이신가요? 고등학교 이제 과학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때는 대학 물리학을 갖고 수업을 했어. 대학생 때 배우는 물리학 책 갖고 수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열심히 했어. 엄청 열심히 하는데 칠판에 쓰여지는 건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해놓고 그리고 또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풀고 근데 아주 안타깝게 실적은 별로였거든. 그런 친구들이 있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아주 뭐 좋게 나오진 않는. 그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이 서울대 갔거든. 많은 친구들이 서울대 갔는데 이 친구는 카이스트라는 학교에 들어갔어.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아마도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것 같아. 기계공학 쪽 전공해갖고 했던 모양인데 그때는 서울대가 이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무튼 이래갖고 카이스트 졸업한 걸로 이제 카이스트 다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항상 학생들이 바쁘고 하니까 연락이 끊겼는데 재작년 올 말고 작년 그 전년도 벌써 횟수로 3년 전에 겨울에 이제 겨울방학 되기 직전에 갑자기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 받았더니 이 친구 어머니야. 이 친구 어머니가 무려 몇 년 만이니 얘가 13기니까 2학년까지 수업했으니까 13기, 14기까지 마치고 대학 졸업하면서도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그 전까지 연락 안 됐던 게 한 17년 정도가 안 됐더라고. 그래갖고 막 어머니하고 한참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근황을 얘기해 주더라고. 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미국 유학 가가 어디 들어갔냐면 하버드 대학교 의대. 하버드 의대에 가면은 뭐 의사 이런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도 있지만 이 친구가 했던 게 의공학이라는 게 있어. 예서다 예서. 의공학이라는 이 분야를 연구했다고 해. 근데 이 분야에서 하는 게 바로 뉴럴링크거든.
그래갖고 왜 사람의 신체 일부가 없어지면 그걸 대체하는 로봇을 달고 내 의식대로 얘가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 그래갖고 졸업할 때 여기를 졸업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일론 머스크가 얘를 스카우트해 갔어, 이 친구를. 그래갖고 요즘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개인적인 통화를 한대. 머스크가 아무리 바빠도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 지내냐고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연락한대. 그래갖고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이 친구가 다시 이제 선생님하고 엄마가 선생님 전화번호 바뀌었거든. 전화번호 바뀐 상태에서 어머니가 전화번호 알아갖고 이 친구한테 연락을 줬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 깨톡이 왔더라고. 깨톡이 와갖고 한참 동안 깨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선생님, 저는 아직도 제 연구실 책상에 옛날에 수업했던 교재, 대학물 책이 있거든. 이 교재와 그때 만들었던 노트를 항상 꽂아놓고 있습니다. 하버드 가서도 꽂아놨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다닐 때도 꽂아놨고 계속 꽂아놨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다시 이 책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이 공부할 때 무지 열심히 했거든. 무지 열심히 했으니까 항상 그거 같아. 그때 열심히 했던 자세를 갖고 계속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꽂아놓은 것 같아. 여기 있는 내용 별거 아니지 다. 별거 아닌데 아직도 이런 걸 다 갖고 있다는 거는 항상 자기가 최고로 열심히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더 열심히 하자고 째찍질하기 위해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 사람 성공한 거예요? 인천과학고 졸업해서 뉴럴링크 갔으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지. 실제로 이전까지는 인천과학고 가서 유학 간 다음에 주로 아이들이 좋은 회사 들어간 회사가 구글이야. 구글이면 직원들 대우가 엄청나게 좋거든. 응? 그래갖고 이 구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수제자가 있어. 선생님이 처음 인천과학고 애들 가르쳤던 게 인천과학고 3회 애들부터 가르쳤거든. 근데 선생님 수제자는 사회에 있어. 사회. 이 친구는 인천과학고 졸업하고 서울대 전기공학과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이라는 학교에 컴퓨터공학 쪽에 갔어. 여기 컴퓨터공학이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거든. 유명한 대학이거든. 거기에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 모르겠다. SF 영화나 요즘 형사 드라마 같은 거 미드 보면 모니터가 안 보여. 근데 허공에서 사람들이 막 손짓하면은 컴퓨터 화면이 생겨갖고 막 움직이잖아. 그거를 실제 만들었거든. 위스콘신 대학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분이 한국인 과학자야. 한국인 교수가 이걸 만들었어. 대단하지 않니? 꿈속에서 그리던 기술을 이 한국인 교수가 구현해갖고 이 모니터가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니터가 공중에 뜨는 모니터가 지금 미국의 국방부 국무성 여기 상황실에 놓여 있대.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그거를 개발한 분이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인데 이 친구는 그 교수한테 배운 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교수한테 박사학위를 받았지. 이 친구가 선생님 수제자야. 그래갖고 구글에 있던 친구가 가장 최고였는데 머스크가 요즘 갑이잖아. 머스크네 회사를 다니고 있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세계 1위 부자잖아 지금. 근데 돈 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1위야. 그래도 이요. 얼마 전에 루이비통 사장한테 밀렸다가 다시 찾았어. 몇백조 잃었. 몇백조 잃어도 그만큼 더 있어. 그리고 또 원천적인 부자야. 아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있어. 돈 떨어지면 언제든 캐면 돼.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고 선생님 또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 친구 지금 1년 선배 중에 그 친구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래갖고 이 친구는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서울대 한 학기 다니다 말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 그래갖고 선생님 기억에는 이 친구가 UC 버클리라는 학교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UC라는 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UCLA도 있던데. UCLA는 학교. UC 리버사이드에도 있고요. LA 그 캘리포니아 주에 여러 개의 학교를 갖고 있어요. UC가 보통 다 좋은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이라니까. 근데 이 UC 버클리가 물리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어디로 갔냐면 역시 하버드로 갔어요. 하버드. 몇 살이지? 하버드에 가갖고 1년 선배 조금 전 얘기하네. 2000과학고 12회. 그래갖고 얘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과학고 2학년 때까지 가르친 친구거든. 그래갖고 하버드 가갖고 얘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선생님보다 지금 물리 더 잘해. 물리학 전공해갖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가 논문이 대박이야. 어떤 논문을 써서 발표했냐면 논문을 실으는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거든. 논문지들이 있어. 거기에 네이처라고 하는 논문집이 있거든. 여기는 실리기가 굉장히 힘든 까다로운 논문집이야. 심사를 1년 넘게 엄청나게 철저하게 한단 말이야. 여기다 이 친구가 논문을 실었어. 소속은 하버드에 소속돼 있는데 하버드 물리학과에 소속돼 있는데 주로 연구를 하버드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 보스턴 바로 옆에 보면 캠브리지 시티라는 곳이 있거든. 그러니까 보스턴의 위성 도시야. 그러니까 캠브리지 시티에 가면은 세계적인 대학교 2개가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교 2개가 같이 있어. 옆쪽에 하버드하고 MIT가 있어. 보스턴이 매사추세츠라는 곳에 있거든. 그래갖고 MIT에 가갖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MIT의 지도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야. 우와. 그래갖고 이 친구가 거기 가갖고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얼마를 만들었냐면 10억 분의 1켈빈이라는 온도를 만들었어. 여러분들 절대 용도라는 온도가 0켈빈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이게 절대 온도야. 이게 영하 273.15도씨가 되거든. 근데 이 친구 실제 인간은 절대 용도를 못 만든다는 게 법칙으로 있어. 그래갖고 0켈빈에 대해서 10억 분의 1켈빈까지 온도를 낮춘 거야. 거의 0켈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0.00000000001켈빈을 만든 거야. 이 온도에서는 모든 분자 같은 것들이 운동을 정지해. 운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걸 갖고 물질의 구성 상태를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논문을 네이처지에 재작년에 한 번 실었고 작년에도 한 번 또 실었어. 2번 실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친구야. 와. 선생님 제자란 말이지. 선생님도 노벨상 받을 수 있겠는데요? 물리를 선생님한테 처음 배운 거지. 중학교 3학년 때. 그래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한 선배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저도 열심히 하고 일단 성공할 수 있어요. 아직 열심히 안 하고 다미는 만약에 성공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성공한다면 잠으로 성공하던가 아니면 말참견하는 거로 성공하던가. 응? 이런 사람이 되려면 노력을 지금부터 엄청나게 할 준비를 해야 돼. 사실 이 친구들도 되게 중3, 고1 때부터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거야. 공부하는 습관.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공부하는 습관이 별로야.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되게 좋아.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습관을 알아. 본인한테 맞는 본인 그렇지 자기에 맞는 공부법이 있잖아. 그걸 잘 찾아갖고 잘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선생님 볼 때 상당히 성공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성공했어요. 이미 잠으로 성공했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잠으로 대성해갖고 오늘 선생님 듣기로는 생물 시간에 약 15분 정도 빼놓고 내리 잔 걸로 알고 있고 화학 시간에도 거의 잠으로 뗀 걸로 알고 있어. 그러지 마. 그리고 정신 차린 게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정신 차린 걸로 알고 있거든. 15분은 아닌 것 같은데. 15분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 그 카메라 있잖아. 숨겨놓은 카메라가 있어. 자, 교무실 와서 본 거 모니터 보이잖아. 15분 아니에요? 그리고 채널 맞추면 다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질량 mg라는 무게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때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뒤에는 없어, 앞쪽에 있지. 잘 찾아봐. 어딘가 숨어져 있어. 숨은 카메라. 자, 선생님 알고 있지. 어디 있는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있어. 숨겨졌어. 자, 그래서 여기 mg라는 힘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플러스 mg가 된 거야. 얘는 ma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운동 방정식이잖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g가 되는 거야. 이 물체의 가속도는 g가 된대. 9.8m/s 제곱, 귀찮으면 약 10m/s 제곱 이렇게 쓰는 중력 가속도가 나타나는 거야. 이 가속도는 항상 어떻단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지. 일정하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 등가속도? 그렇지, 직선 운동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5가지를 지우가 한번 얘기해 보지요. 나 3개밖에 못 줬어. 니네 왜 안 외우고 지랄이야? 아니 외우고 싶은데. 아, 시연이가 지난번에 수업해서 좀 알 것 같아. 저 시연이 잘해요. 시연이 해봐.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 어? 해봐봐. 야 V부터. 옛날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 중에 노시현이라는 학생. 아, 그 형은 노시헌이구나. 노시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갔지. 과학고 졸업하고. 자, 그러면 얘는 V라는 녀석은 V0 더하기 AT라고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외워야 돼 이거. 니네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와안 보였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까지만 보였어.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렇게 5가지 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요즘 책은요, 네 번째만 알아면 다 풀어. 요즘 수능형 문제들은 앞에 3개도 못 외워도 얘만 알면 다 풀어. 오히려 3개를 아는 게 방해가 돼. 요즘 문제들은 그래. 정말 헷갈렸어. 얘만 쓰면 거의 다 풀어. 근데 5가지씩 다 알고 있는 게 좋아. 과학고 간다면. 자, 얘를 변형을 시켜줄 거야. 잘해요. 자, 얘는 자 처음 속도 뭐라고 할 수 있지? V제로. 0이지. 그리고 가속도 A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0. G라고 써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자유낙하 운동의 3가지 공식까지만 하자. 자유낙하 운동의 3가지 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는 거지. 첫 번째, V는 GT. 두 번째, S는 자, 얘는 2분의 1 GT 제곱. 저게 뭐야? 세 번째, 자, 얘는 EGS는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무슨 뜻이냐? 얘가 내려오다가 이미 어떤 위치에 왔대. 자, 이 위치일 때 도달했을 때 얘의 속력은 V고 시간이 T고 이때 낙하한 거리가 S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식관계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까?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죄송해요. 아야,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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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생님한테 테러했지 수업 중에 알겠어요. 아니 아까 물통 떨어뜨렸어. 발등이 깨지는 줄 알았잖아. 자, 그러면 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첫 번째, 자, 이런 걸 알아보자. 자, 얘가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자. h만큼 낙하한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자. 얘는 두 번째 식을 활용하면 되겠지. s 대신에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한대. 따라서 t라는 값은 얼마? 루트 g분의 2h가 되었다고 하고. 간단하죠? 식 활용하는 거야. 자, 두 번째, h만큼 낙한 후에 속력을 알아보자. 첫 번째 식? 주어진 게 누구하고 너 주어졌어? 그거 h가 주어져 있고 g는 알고 있고. G. 뭘 구하는 거야? v를 구하는 거잖아. 몇 번째 식이 좋을까? 첫 번째 식. 세 번째 식이지. 따라서 v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루트 2g h가 돼. 헉,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갖고 배웠잖아. 네? 자유낙하한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갖고 했잖아.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 mgh 바닥에 있을 때 2분의 1 mv 제곱 두 개가 같다. 그럼 이 식이 돼 버리지. 맞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연직 운동에 대해서 먼저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거 싫은데. 아, 그럼 연직 상방부터 해줄게. 네, 괜찮아요. 좀 쉬운 거 주려고 그랬더니. 자,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연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대로 지표면에 수직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위로 던진 운동이야. 그래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자,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라고 해. 자,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지표면에 대해서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어떻게 하고 있지? 위로 던졌어요. 위로 던지면 얘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잖아. 그럼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될까? 느려지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오면 속력이 0이 되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다시 아래로 떨어지겠지. 맞아? 이 운동이 연직 상방 운동이야. 그러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구분지어 살펴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
자, 물체를 처음에 V0라는 속력으로 위로 던졌어. 자, 얘는 가장 높은 곳에 속력이 0이 되었다라고 해. 얘는 운동하는 내내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mg라는 힘을 받지. 처음에 던져진 방향을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로 놓는데,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어떤 힘이 작용했지?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어떤 힘이야? 그냥 mg야? 마이너스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게 된 거야. 오케이? 아래로 mg라는 힘이 작용했어. 그럼 얘는 ma야. F는 ma니까. 그렇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g가 되는. 가속도가 0보다 작대. 가속도 0보다 작으니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운동을 한다는 뜻이 되지. 그리고 이 값은 항상 어때? 크기가 일정한 거야. 자, 어떤 시각일 때 물체가 갖는 이 높이를 얘는 변이라고 표현하거든. S라고 하고, 이 순간에 얘는 V라는 속도를 가졌고 이곳에 가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했다면 얘도 역시 등가속도 직선으로 운동을 하게 된 거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관계이므로 그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 기본식은 다 외워둬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걸 따로 외워야 돼. 미쳤니? 조건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조건만 외우면 되지. 근데 문제마다 다 이걸 외운다면 무식한 짓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식을 꼭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안 외우면 숙제 줄 거야. 깜지 숙제. 뭘 외우라고? 하나도 모르면 100번씩 5개 세트 적어오기. 저거 8개 다 외워야 돼요? 5개지. 아, 그냥 만약에 2가지 대답하면은 80번. 3가지 대답하면 60번. 4가지 대답하면 40번. 그 다음에 다 대답하면 안 적어도 돼. 그럼 그게 다 넣었다. 어? 네 숙제인데 나중에 너한테 영양가가 되지. 근데 저걸 써가야 될지 외울 것 같은데. 그 눈팅 해봐봐. 안 써있어. 자, 그러면 깜지 뭐 여기 있는 누군가는 깜지를 선생님 장담하건대 60번까지는 쓸 것 같아. 60번.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니? 몇 년 전에 딴 학원에서 한 애한테 100번을 적어오게 했어. 그럼 지나가다가도 막 자다가도 깨갖고 적을 것 같아. 바로바로. 근데 문제는 100번 적고 그 다음 주에 물어봤더니 하나도 기억을 안 하더라는 거. 거의 머리 수준이 바퀴벌레의 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V0는 그대로 V0지. 가속도 A는 마이너스 G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연직 상반운동의 공식이 돼버리는 거야. 자, 연직 상반운동에 대해서 바꿔 적게 되는데, 지워야 되겠다. 아쌤 제발 잠시만요. 아쌤 진짜. 집중 안 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현우 때문에 그런 거야. 현우가 수업 내용을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 중얼중얼했어. 저 이거 써가야. 이걸 안 보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네. 저 유치원 오빠. 자, 저 외우고 싶어.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을 통해서 첫 번째 지난 시간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 그치? 지난 시간에 다 적어줬지? 응. 자, 얘는 V라는 녀석은 V0 마이너스 GT라고 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라는 값은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세 번째 마이너스 2G S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연직 상방운동의 조건을 본 거야. 식들을. 자, 이때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
0. 그 다음에 지면에 다시 오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물체의 변이는 다시 0이 되겠지. 이 두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야.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최고점과 지면에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점에서 자, 얘는 조건이 무슨 조건? V가 0이라는 조건이 있다. 자, V가 0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첫 번째, 최고점 도달 시간을 보자. 몇 번째씩 써주는 게 좋을까? 첫 번째씩이 좋을 것 같아. 자, V라는 녀석은 V0-GT가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될 때야? 0이 될 때지. 그렇다면 T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지? T라는 값은 G분의 V0가 돼버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했는데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최고점 높이는 몇 번째씩? 세 번째씩이 좋겠다. 마이너스 2g h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여기서 최고점에서는 나중 속력이 0이잖아. 따라서 h는 뭐가 돼버리지? 2g분의 v0 제곱이야. 이것도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 수가 있었어. 2분의 1 mv0 제곱은 mgh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h는 2g분의 v0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질량이 소거돼서.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던 것 같고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다시 지면으로 내려올 때 보자. 지면에서는 자, S가 얼마가 되지? 0이 돼버리는 경우야. 그러면 첫 번째, 지면 도달 시간을 알아보자. 지면 도달 시간은 몇 번째씩 써주는 게 좋을까? 지면 도달 시간은 몇 번째씩 쓸까요? 첫 번째. 자, 얘는 두 번째가 좋아요.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게 0이야. 이게 0이면 T로 묶음해 줄 수 있지. V0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야. GT가 되는 거야. 이 값이 0이야. 따라서 T는 0이거나 출발할 때지. 또는 T는 얼마가 될 때야? G분의 2 V0야. 얘는 올라갔다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의 합이지. 그런데 살펴보니까 얘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의 몇 배야? 2배가 돼버리네. 그래 안 그래?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의 2배야. 그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G분의 V0였지. 근데 내려오는 운동은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정지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야. 무슨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시간은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자유낙하하는 시간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지면 도달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지면 도달 속력은 세 번째 식을 써주면 좋아. 마이너스 2g 빵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따라서 v제곱이라는 녀석은 v0 제곱과 같으니까 v는 뭐가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지. 올라갈 때가 v0였어. 내려올 땐 마이너스 v0가 됐다는 거야. 같은 높이에서는 항상 속력이 어떻다?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계돼 있지, 그지?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면 운동 에너지 크기도 같다. 단 올라갈 때는 윗방향의 속도를, 내려올 때는 아래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볼게. 시간의 축에 대해서 가속도 축을 써봐.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라고 했지? 마이너스 g가 된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g야. 이때 얘가 기준점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점점점 크기는 커지지만 자, 이 면적이 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지?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지. 속도 변화량이 항상 음의 값의 속도 변화를 갖는데 즉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 보는데 처음 속도는 얼마? v0로 던져졌는데 일정하게 감소돼서 내려온대. 이때가 최고점이 될 때지. 이때 시간이 g분의 v0라는 시간이 될 때야. 얘는 올라간 높이야. 그렇다면 이때가 최고점의 면적 계산하면 높이가 되겠네. 그치? 최고점 높이가 얼마가 되지? 2g분의 v0 제곱이라는 값이 되지. 삼각형 넓이니까. 맞아? 그리고 대칭이니까 똑같은 시간 2t가 됐을 때 얘는 면적이 같으니까 원점에 왔다는 얘기지. 맞아?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갖게 되는 변이값을 알아보자. 시간에 따라서 변이값 살펴봤더니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을 하겠지. 이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얼마? g분의 v0. 이때 이 높이는 얼마가 되지? 2g분의 v0 제곱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이해해요? 오케이? 기울기는 양의 값으로 컸는데 점점점 기울기 줄다가 속도가 0이 됐고 최고점이지. 다시 마이너스 기울기 되돌아오고 있지. 점점 커져서 점점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남은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지우가 굳이 싫다 그래갖고 넘어갔던 연직 하방 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운동 형태가 있는데 바로 포물선 운동이라는 운동이야. 원래 보통 포물선 운동 가르칠 때는 4가지 형태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수준이 낮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 1회 운동과 포물선 운동 2회 운동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클리닉 시간에는 이 3가지 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지금 운동식 네. 그거 4번, 5번 한 번 좀 써주실 수 있어요? 운동 방정식 아닌데? 등가속 네. 중간도 써주시면 S는 2분의 V0 더하기 VT. V는 S는 VT 마이너스 2분의 GT, 2분의 AT 제곱. 다시 줘. 쌤, 저 지우개 좀. 진짜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네. 쓰고 있었는데. 너 아직 안 끝났어. 지우개. 지우개? 이게 지우개구나. 보라색 다시 빌려줄 수 있어? 아니. 이번엔 다른 색깔이 오늘 쓰게? 보라색 말고. 전혀는 벌써 짐을 다 싸놨단 말이야? 와.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질문. 나 금요일까지 외우면 돼서. 어? 금요일까지 외우고. 아니 오늘